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치러졌죠. 근데 가채점 결과 고난도 시험이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학생들 생각이고요. 출제위원자들은 요번에도 별 차이 없게 냈다 작년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풀어보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이제 어디로 가냐? 수시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미달이 나는 사태가 나겠죠. 왜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래서 정시 모집으로 쏠릴 경향이 큽니다. 근데 수능을 대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정시도 아마 불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대부분 공부를 안 하는 추세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시험은 1등급, 2등급 학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항상 어렵게 냅니다. 그걸 갖고 이제 3문제 정도 내면은 이제 좀 괜찮다. 5문제 정도 내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3등급 이하, 3, 4등급, 5등급 이하는 다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쉽게 나와도 틀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틀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시험의 체감을 느끼게 했던 학생들은 1, 2등급 관련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선 학교가 좀 많은데요.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모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요번에 이제 교사 추천서나 비교과 활동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자소서도 많이 안 쓴 학교가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날 거라 봐요. 왜냐하면 비교과 활동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활동도 가끔 하니까 어떻게 뭐 비교과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계속 늘어날 거라 보이고요. 제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수능 최저가 3등급 정도 나오면 지방대, 국립대 정도 갈 수 있고요. 자격 조건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4등급이나 5등급이다. 그러면 지방대, 사립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림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3등급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강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2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경기권,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난도 느꼈던 학생들은 수능 최저 1, 2등급을 못 맞춰서 3등급을 맞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 4등급 아이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춘천에서 보면 대부분 내신 위주로 가르쳐요. 그래서 강대조차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부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서 수능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는 모의고사를 봐준다는 학원도 있고요. 그런 데는 다니지 말아야죠. 수능과 내신 두 개 다 해줘야 된다 보고요. 특히 열심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신을 최저 2등급 이상 받는 학생들은 수능을 같이 해줘야 돼요. 뭐 추가권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본고 재작년이죠. 그 학생은 교대 갔는데 교대 왜 왔냐면은 춘천교대가 나중에 최저가 생긴 거예요. 3등급이. 그래서 저한테 왔죠. 그래서 3등급 맞췄다가 수학에서 못 맞춰갖고 다른 교대 갔습니다. 광주교대인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내신 1등급 맞는 애를 수능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 맞았다 그랬습니다. 사교육에 사기 맞았다 그거는. 그래서 내신은 성실성이고요. 그래서 보통 내신은 4등급 이상은 맞아야죠. 4등급 이상 못 맞으면 불성실하다 보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실 팩트로 얘기하면 어느 학원 가도 어느 집단 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초중 과정에 그 어떤 불성실이 몸에 쌓인 거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말 입에 단단하게 이 악물고 열심히 하면 또 말이 틀려질 수 있죠. 그래서 내신은 성실성, 그리고 수능은 말 그대로 그냥 공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능과 내신 다 해주는 학원은 아니면 다 해주는 과외선생님 만나는 게 좋죠. 그리고 이번에 교육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진로 연계학기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의구심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도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진로 연계학기는 제가 제 판단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남는 기간에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굳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시기 연계해서 진로 연계 학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체육, 선택 과목이 이제 확대가 되고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요.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통합사회 교육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진로 및 선택 교육 시간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국영수 통합사회 교육 시간이 이제 학점이 한 10점 정도 되는데 8점으로 축소되고 학기당 141시간에서 약 106시간으로 짧아집니다. 대신 진로랑 선택 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부담이 심하다라고 판단해서 선택 과목을 줄였지만 대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했고 융합 선택 과목도 신설을 했습니다. 참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치, 경제, 법과 사회가 원래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포함이 돼요. 수능 과목에. 근데 이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니까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굳이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능 과목에서 빠지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학기당 총 34시간을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해 이수해야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관련 교육 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보 교과가 신설되고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디지털 여건이 학교별로 격차가 크거든요. 그리고 선생들 능력별로 격차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대입제도 간 연계가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대입 개편의 방향성도 주목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교육과정 개편은 초, 중, 고 따로 가고 대입 개편 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과 대입제도와 연계해서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입 개편안은 이제 2028학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2024년 2월 전까지 발표 예정인데 또 정권 바뀌면 또 교육과과정 바뀐다고 여기저기 새로운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